나는 누구인가? 가난한 조국, 끊이지 않는 굶주림에 푸른 꿈을 안고 낯선 땅으로 향했던 수많은 이들 중 하나. 고향의 흙냄새, 가족의 따스한 온기, 정겨운 이웃들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무지개 나라를 찾아 우리는 왜 그 험난한 여정을 택해야만 했을까? 우리는 왜 떠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뿌리내려 오늘에 이르렀는가? 우리의 이야기는 1902년 12월 22일 시작되었다. 대한제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처음 이제 이민을 단행한 것은 1902년 12월 22일 인천을 출발해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 이민을 떠난 것이 우리 민족의 첫 공식 이민이 됩니다. 그 당시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186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 북부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의 십수년간 흉년이 들게 돼요. 식량 사정이 좋지 않게 된 거죠. 게다가 1876년에 일본인들이 이제 한반도에 있는 곡식들을 일본으로 빼가기 시작합니다. 또 1882년에는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그 2년 뒤에는 갑심정변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중국과 일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한반도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죠. 이 불모지 같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이민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대한제국은 이민자를 위한 행정을 해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민 행정을 위한 관청을 만들게 됩니다. 유민원이라고 하는 관청인데요. 지금의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여권 발행 업무와 그다음 지금 한국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해외 취업 업무를 합친 기관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는 이제 이민 행정을 위한 관청을 이제 조직했고, 이민자를 모아서 목적지까지 보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에 살고 있던 미국인 사업가 대슐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민 송출 권한을 부여하게 돼요. 그 동서개발 회사에서 이민자를 모으기 위해서 여기나 항구, 번화가에다가 이제 이민자 모집 공고문을 게재해서 이민자를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개발회사를 차렸던 대슐러가 대슐러 은행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경비를 다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와이 첫 노동자들은 처음 2년 동안은 매달 $1씩을 이자와 원리금 갚는 데 사용을 하게 됐죠. 초기 노동자들은 근대교육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선택한 게 이민이기도 했습니다. 내 이름은 고영훈이요. My name is Ko Young-hoon. Alright, thank you, Mr. Ko. 이 지표는 1904년에 하와이에 도착했던 고영유라고 하는 사람의 여권이에요. 49세이고 그 옆에 가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호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고영유가 여행을 하는 목적은 농자로 적혀져 있어요. 즉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농업 이민을 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엔 뭐라고 써 있냐면, 고영유가 하와이로 가는데 국경을 넘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나라 관청에서 선함을 베풀어 달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붙잡은 자. 다음 분 들어오시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어떤 것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지. 다음 박영진 씨입니다. 대실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처음으로 양장이란 것도 입어보니 이 기회의 땅으로 떠난다는 것이 더욱 실감이 났어. 평생 입던 한복과는 달리 이 양장이라는 것은
옷 한 벌 맞추기도 어렵더군. 내 옷 같지 않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출발의 마음은 설레었어. 딱 잘 맞는구만. 아주 잘 어울리오. 1902년 12월 22일 오전 8시에 이민 송출 회사인 동서개발회사에 121명의 이민자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한 이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천 해관, 지금의 세관에 가서 오전 10시까지 출국 수속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무지개 나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와이로 출발하는 날 드디어 이민선에 탑승하게 됐는데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재물 포항에 들어오지 못해 작은 배를 타고 바다 중간까지 가서 직접 올라타야 했지. 난생 처음 타보는 큰 배에 몸을 싣고 그렇게 목포와 부산을 거쳐 이틀 만에 나가사키항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우리는 신체 검사를 받게 되었소. 농사일에 적합하지 않거나 병이 있는 자들은 여기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지. 121명이 출발해 한 달 가까이 배를 타고 하와이에 발을 디딘 사람은 86명이었다고. 이 여정을 포함해서 1905년까지 총 64회에 걸쳐서 7,415명의 한인들이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민 생활은 시작되었고 처음 사탕수수밭을 나가보니 앞으로 펼쳐질 고생도 모르고 그 광활한 풍경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지. Now, pay close attention to the base of the stalks.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언어와 작물을 수확하려니 여간 막막한 게 아니었고 날카롭고 억센 사탕수수 잎이 마치 이곳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알리는 듯했소.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각자 품어온 희망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소. 농장에서의 하루 일과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도시락과 물병을 들고 그날 농장 내 일터에 6시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후 4시 30분까지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동안 노동을 하게 돼요. 주로 사탕수수 농장에 물을 대는 일, 사탕수수를 베는 일, 또 베어진 사탕수수를 묶어서 마차나 기차 위에 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사탕수수와 싸우며 지내니 어느새 내 이름도 잊은 듯했소. Hey, 77, two down. 7720. 그게 여기서의 내 이름이었고 이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내기 위해 땀과 눈물로 내 이름을 잊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사탕수수밭에 묻어두어야 했소. 그렇게 우리들은 이 생활에 익숙해져야 했다오. 농장 노동자들은 저처럼 김상렬이라고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마치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처럼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목걸이 같은 게 있는데 목걸이 안에 번호가 써 있어요. 번호를 일본어로 방고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르는 것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당시 한 농장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농장 주인이나 농장 감독관들이 여러 민족의 노동자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 방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방고의 형태를 보고 민족을 인지하고 방고 속의 번호를 보고 노동자를 인식하는, 즉 이것은 평이성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몇 년을 묵묵히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고된 노동으로 지쳐가는 몸과 함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나를 채웠다오. 내가 꿈꾸던 무지개 나라가 맞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매일 밤 잠들기 전 누워있노라면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에 저 풀벌레 소리에도 질투가 날 정도였지.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서 우리 여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은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교회 공부방에서 글을 배우며 바깥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죠. 당장 생활을 위해 닥치는 대로 빨래도 하고 남의 집 식모살이하며 음식과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고 추운 겨울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배운 게 없어서 집안이 가난해서 악착같이 살았는데 미국으로 시집을 가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망망대해를 건너 얼굴도 모르는 남편을 찾아 이역만리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1905년에 하와이에 있었던 5천여 명의 우리 한인 중에 독신 남성이 90%였어요. 당시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원주민이 이민족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결혼 문제가 큰 사회 문제가 되었죠. 하와이 초기 이민자와 한국에 있는 여성이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혼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사진을 교환하면서 결혼한다고 해서 사진신부라고 부르게 돼요. 하와이로 왔던 사진신부들은 기초적인 근대 교육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정이 안정되면서 사회운동에 투신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와이 한인사회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신부의 하와이 도착을 하와이 한인사회의 두 번째 물결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모른 채 빛바랜 사진 한 장으로 맺어진 인연이지만 가슴 한켠에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낯선 미국 땅에 내려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중매인을 따라 남편을 만나기 위해 사탕수수 밭 근처 교회로 향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이 낯선 남자가 저의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이곳 하와이가 저의 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원을 서약했습니다. You may now join hands as husband and wife. 언제나처럼 일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나를 맞이해주는 내 사람이 있어 집에 온기를 느낄 수 있었소. 힘든 일도 함께하며 서로를 의지하니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지. 여전히 팍팍한 살림이었지만 매일 희망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다오.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기 시작하니 이민자의 삶에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꽃피울 수 있었지. 성실함과 끈기로 하와이 땅에 자리 잡아가는 한인 사회에서는 어느새 집집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생활의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다오. 또 저녁이면 된장 끓이는 냄새가 퍼져나가면서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갔소.
현지 교회를 주축으로 서로 돕고 교류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니 이 땅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생긴 듯하였소. 한인교회는 고된 이민 생활에서 위안과 친목을 제공하는 사회적 중심지로 우리 한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 하와이에 가셨던 분들은 65개 농장 중에 38개 농장에 배정돼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 배정된 농장에 한인이 10명 이상이 있으면 동회라는 걸 조직해서 동장과 사찰을 선출해가지고 자치를 하셨어요. 이 여러 개의 동회가 모여서 이제 한인 단체를 조직하게 돼요. 주로 구국 정신을 고취시키거나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이런 걸 목적으로 한인 단체가 1907년까지 24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국의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1907년에는 군대도 해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24개 대표들이 차이나타운에 모여서 5일 동안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해산을 하고 하나의 단체로 통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게 하와이 한인 합성협회예요. 더운 곳에서 일을 하고 또 이 사탕수수가 굉장히 억세서 A4 용지에 베이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베이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겉옷을 입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래를 해야 되는데 한 달 세탁비가 $1에서 $1.50. 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처음 2년은 이제 내가 하와이에 올 때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 달에 $15를 받아도 $2에서 $3 정도 남는데 그 중에 $1 이상을 독립자금으로 출연을 해 주신 거죠. 조국을 떠나 2억만이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린 것도 수십 년. 하지만 우리 가슴 속에는 단 하루도 조국을 잊은 날이 없었지. 일본에게 나라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월급을 모았지. 우리는 반드시 자주 독립을 이뤄내야 합니다. 빼앗긴 내 나라를 되찾는데 내 피땀 한 방울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 내 입에 들어갈 것 하나 덜 먹고 덜 입으며 악착같이 모았던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었다오. 1902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 유학을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옵니다. 근데 안창호는 한인들의 생활을 보고 유학을 포기해요. 그래서 오렌지 농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한인들이 함께 사는 파차파 캠프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민족 최초의 코리아타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창호 선생이 창립했던 공립협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한인단체가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래서 1909년에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발족시키게 됩니다. 그 이듬해 1910년에 대동보국회가 흡수되면서 이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흩어져 있던 우리의 힘과 소망을 하나로 모은 곳, 바로 대한인국민회였소. 그곳은 단순한 단체가 아닌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내고 독립의 불씨를 지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바로 그 염원이 모여 만들어진 우리 민족의 희망이었소. 이때 발행된 신한민보는 국제사회에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할 뿐 아니라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단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눈과 귀였지. 이분들은 의무금을 걷어서 당신들의 주권을 스스로 지켜나갔고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군 부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9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게 대한인국민회입니다.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염원은 태평양 너머에서도 타올랐소.
하루 품삯과 쌈짓돈들이 모인 독립자금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독립군에게 전달되었지. 일본과 연해주, 그리고 상해와 만주까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건 여정이었소. 독립자금은 어두운 밤, 은밀한 접선을 통해 전달되었고, 이 어둠을 밝힐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오. 이제 미국에 계셨던 동포들과 안창호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세팅을 마무리 지은 거죠. 즉 하와이 노동자 또 미국에 계셨던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내주시기도 했지만 그분들이 낸 독립자금과 애국금, 혈성금 같은 그런 자금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광복 때까지 끝까지 책임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도록 이제 밑거름이 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주권을 지키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지켰던 그 한인단체가 미주 한인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독립을 이뤄낸 소식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의 바람처럼 전달되었지. 이영만리 가슴에 묻어두었던 서름과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나와 기쁨이 된 순간이었소. It is a day of freedom, my dear. 하와이 동포들은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농장 노동자, 고용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한 거고, 광복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1965년에 이민규합법을 개정하면서 1924년에 할당 이민 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사실상 지역이나 인종에 따라서 있어왔던 쿼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민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새 이민자라고 부르세요. 취업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 이민자들은 이제 고용 노동자로 일도 하게 되지만 도시 노동자, 그리고 또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또 유학,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회사의 주재원으로도 고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생활 환경의 다양성이 하와이 이민과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때와는 모든 것이 달랐지. 헐벗고 굶주려서가 아니라 더 큰 꿈을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이들. 그들의 손에는 낡은 농기구 대신 책과 기술이 들려 있었소. 그들의 눈빛에는 굶주림 대신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미래에 대한 설계가 담겨 있었지. 이 넓은 땅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겠다는 그런 야망 말이오. 실제로 그들의 눈빛은 무엇보다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고, 이 낯선 땅에서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이들이었어. 이 땅의 새벽을 열고 가장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우리 민족의 삶은
마침내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듯 보였지. 나 역시 하와이를 떠나 LA 한인타운에 정착했고 마트를 운영하며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다네. 속보입니다. 현재 LA 한인타운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In Koreatown tonight, tensions remain high. It is the chaos and destruction that has engulfed Koreatown. 한순간이었다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맞이한 이 분노의 온상으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불타고 사라져버렸지.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야. 그분들이 그 한인사회에서 리더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러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냈을 텐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게 4.29잖아요. 그 4.29의 타켓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쌓아왔던 결과물들이 파괴되고 찬탈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정말이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이었소. 밤낮 없이 일하며 눈물과 땀으로 일군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가 단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물어야만 했소. 우리는 누구인가? 수십 년을 이방인으로 살며 뿌리 내리려 애썼던 시간들 끝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과연 주인이 될 수 있는지 말이오. 들불같이 퍼지는 이 분노를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었지만 내 스스로 물어보아야 했소. 우리 한인 사회가 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누군가를 향해 총구를 들이미는 것이 옳은지 말이오. 하지만 나 역시 이대로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삶과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일어서야 했소. 법과 질서가 무너진 거리에서 여전히 도움의 손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 누군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하인들은 모이기 시작했고 자경단을 조직했지.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웃을 지키기 위해 가게 옥상으로 올라가 우리의 삶터이자 전부인 이곳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만 했다오. 거대한 분노 앞에 두려움도 앞섰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지. 군복무 경험이 있던 우리 하인 남성들은 능숙하고 체계적으로 이 터전을 지킬 수 있었다네. 수상한 소리에 옆 가게로 조심스레 다가가니 젊은 흑인 청년들이 물건을 훔치고 있었지. Hey, stop! Yo, move round! Let's get out! 순간 차오른 분노에 나는 총구를 들이밀었고 도망가지도 못한 채 얼어붙은 청년의 눈을 마주친 순간
처음 마주본 이 젊은 청년에게 향한 나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네. 우리는 파괴당했고 찬탈당했으니까 배상을 또 처벌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LA에 있었던 우리 동포들은 소송을 전개하지 않았어요. 마무리를 그 폭도라고 불렸던 가담자들을 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청소를 함께 하고 청소가 다 마무리된 다음에 LA의 번화가를 시가행진하는 것으로 4.29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4.29 이전에 미국 한인사회는 우리 민족만이 잘 사는 이민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4.29를 겪으면서 한인사회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거주국가의 국민으로서, 거주도시의 시민으로서 함께 공생을 시작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인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그때부터 굉장히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살아나가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아마 포용으로 관철되지 않았나. 한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이 움트고 있었지. We are so sorry this happened. How can we help you clean up?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용기를 내었지. Together we can rebuild. 서로를 향한 분노를 용서로, 포용과 화합으로 평화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지.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 그건 바로 우리 아이들이었소. 우리 세대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 가게를 지키는 것이 생존이라 믿었다면, 아이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알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짜 생존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게지. I agree with that. We're here to build a better future together. 부모 세대의 침묵을 깨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소. 우리는 그저 가게 주인이 아니라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고. 그리고 진정으로 거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의 자리를 펼쳐나가기 시작했지. So how was your week, my friend? It was good. Just relaxing. As we've seen, these principles are not just theoretical, but have practical applications that resonate deeply within our daily lives. So what are your thoughts on that then? I just wanted to 지역 사회에서 기업과 산업의 일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낸 다음 세대들은 두려움이 없었네. 오히려 당당하게 이 사회 앞에 나섰지. More united future for our community. 열심히 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와는 달랐던 게야. 이후로 우리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네. 그렇게 한인들의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이 사회에서 정치력 신장을 꿈꿔나가며 우리의 존재를 더욱 알리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물결을 타고 우리 한국인들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갔다네. Say kimchi. Kimchi. 지금 한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획사의 뛰어난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주 도시의 시민들이 우리 동포들을 같은 시민이라고 인식을 했고, 또 같은 시민이 먹는 음식, 보는 영화, 드라마, 듣는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류가 붐업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외동포들이 한인 사회에서 거주 도시의 시민으로서 함께 공생하는 것이 한류의 원천이었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민들이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갖고, 듣는 음악에 관심을 갖고, 보는 드라마나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거친 사탕수밭에서 시작해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그 작은 목소리는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울림이 되었다오. 우리 한인들은 비록 사는 곳은 달라도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난 자랑스러운 형제 자매들이요. We chef. Order up. Behind you. We should finalize the deal by noon today. Congratulations. It's a pleasure working with you.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전쟁의 화마에 휩싸여 조국이 두 동강이 나는 분단의 아픔을 직면했을 때를 기억하오. 머나먼 이국 땅까지 들리는 것 같은 포성 소리에 잠 못 이루던 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덮기 위해 우리는 품을 팔아 낡은 옷가지와 통조림 하나라도 고국의 형제들에게 보냈고,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한 위대에 처해 있습니다. IMF 구제 금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맨손으로 일어섰던 대한민국이 악착같이 쌓아올린 경제 성장의 근간이 흔들려 나라 전체가 절망에 빠져 모두가 무너졌을 때, 국가가 멈추고 아무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다시 모든 것을 잃은 듯 하였지만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결혼 반지를, 아이의 돌잔치에 받았던 금들을 꺼내 들었지. 내 고향, 내 땅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왔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는 방법이었소. 지나온 역사에서도 그랬듯 우리 대한민국은 뜨겁게 다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했다오. 바다에 둘러싸인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바다를 잇는 조선 사업의 최정상을 달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세계의 바다가 흐르게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거대한 것에서 가장 정밀한 세계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래알보다 작은 곳에 미래의 기술을 담아내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인류의 지성을 이끌어간다지. 기술과 문화,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한민족의 저력을 찬란하게 빛내곤 할 때마다 마치 내 일처럼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다오.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 그 특유의
뜨거운 교육열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창의력을 발휘한 결과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초기에는 재동포들의 모국공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이루어내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출연해 주신 분들도 재동포들이었어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정상국가가 되려면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대한민국은 외교공관을 만들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초기 공관들은 재동포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모국이 경제개발을 꿈꾸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분들이 재동포들이에요. 이러한 재동포들의 모국공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동포들의 모국공원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에게는 불행인 거잖아요. 그 누군가의 가족이 겪었던 불행으로 저는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 재동포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어야 되고 고마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반도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가슴속이 깊이 공감하고 공유를 해야 되고 재동포들도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공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재동포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저 외국에 얹혀 살러온 교민이 아니었소. 교민의 교자에는 얹혀 산다는 뜻이 담겨 있다지. 하지만 우리는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 동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오. 코리안 바비큐. 김치와 마늘이 빠질 순 없죠? Wow, look at that. 역시 마무리는 쌈장. I can't believe that meeting ran so long. I know, right? I thought we'd be stuck in there all day. 안 누르려고 해도 어느새 손가락이 향해요. 뭐 빨리 가고 좋잖아요? Ugh, so freezing. 한겨울에도 아는 못 참지. 왜인지 몰라도 소파 앞이 편해요. Happy Thanksgiving! 가족이 모이는 연말에 빠질 수 없는 메뉴. 자, 전이랑 갈비도 먹자. It's bigger than the turkey! I love so much galbi. Yummy.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아메리카 코리안으로 살든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분들이 저 멀리 한반도라는 곳에 떨어져 살지만 같은 핏줄, 같은 전통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같은 뿌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는 거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뿌리가 같은 재동포들을 뒤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신 그 100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내가 그 낯선 땅에서 이루었던 개척자적인 삶과 내 활약이 헛됨이 아니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향하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세기가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태양 아래 사탕수수 잎에 살이 베이는 고통을 견디며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던 사람들, 사진 한 장에 운명을 걸고 태평양을 건넜던 여인들. 그들은 낯선 땅의 이방인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조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땀방울을 모아 식어가는 조국의 심장에 불을 지폈던 강인한 개척자들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아직 단잠을 이루던 시간에 자신의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들. LA의 자바 시장에서, 뉴욕의 델리에서, 시카고의 세탁소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새벽을 열었고 누구보다 늦게 밤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굳은 살 박인 손은 다음 세대가 펜을 잡고 청진기를 쥐고 법전을 펼치게 할 약속이었습니다. 어렵게 일군 우리의 터전이 절망의 연기로 도시를 뒤덮었을 때 우리는 지도 위에 없는 섬이었습니다. 총성 속에서 우리는 침묵의 대가를 배웠고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연대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저항은 화합과 포용을 위한 외침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대답합니다. 우리는 백악관의 정책을 논하고 나스닥의 종을 울리며 아카데미의 트로피를 들어 올립니다. 더 이상 두 문화의 경계인이 아닌 두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아티스트입니다. 한인이라는 뿌리를 자랑스럽게 품고 미국이라는 토양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어난 세대.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첫 이민자의 꿈이 우리의 심장에서 여전히 뛰고 있기에 이 역사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했을 뿐입니다.